저는 딱 시퀀스를 짤 때 그 한 가지만 생각해요. 저는 광고 업체를 아예 안 쓰거든요. 아이들도 만족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다 죽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도의 필라모트에 왔습니다. 같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모트 필라테스 하고 있는 김채연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기구가 되게 특별한 것 같은데 이 기구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체 제작으로 만든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콤비 리포머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딜락처럼도 쓸 수 있고 리포머로도 쓸 수 있어요. 규격이 다른 거예요? 네, 규격도 다르고 풋바가 조금 더 안쪽으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키 작은 아이들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기구 레더베러에서 조그만한 거 저 한번 써보고 싶은데 네,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네. 바레 같은 경우에는 높이감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조금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빼면 얘가 슉 올라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높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네, 높아져요. 오, 자동인가요? 펌프식처럼 되어 있어서 아, 이렇게 높아지면 제 키에도 충분히 쓸 수 그쵸. 있는. 그래서 성인분들도 같이 쓰실 수 있으세요. 다리 한번 올려보실래요? 키 큰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한테도 훨씬 좋고 사이드로 하실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딱 닿으니까 사이드 밴드로 하시면 훨씬 더 안정성 있게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안정성도 더 좋고 더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요. 이 기구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장님께 연락을 드리면 네, 되나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기구 사장님과 연결을 해드려서 이렇게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판매를 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저한테 오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다. 원장님께 연락을 드리는 걸로. 네. 기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여쭤보도록 하고 네. 필라모트 의미가 있나요? 무브먼트 오브 트루스라는 줄임말이어서 필라테스는 진리의 운동이다 라는 상징적으로 담아서 줄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서칭을 해봤는데 마침 이 이름이 또 없었고 운동이랑 되게 결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키즈 전문으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95%가 키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나 되셨어요? 제가 11월에 오픈을 해서 한 3-4달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오픈을 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번 연도가 이제 강사 7년 차가 되는데 이른 나이에 시작을 한 것도 있고 인턴부터 원장까지 찍고 나왔거든요. 대표님도 사업을 조금씩 정리하시기 시작하셔서 저도 혼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송도로 아예 이사를 왔어요. 국제학교도 있고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좀 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집 가까운 곳 이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네. 여기를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네. 선생님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네. 강남 이런 거는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하급군에 조금 더 집중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송도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 운동적인 거에 투자를 좀 많이 한다라는 게 조금 더 보여서 성조숙증, 척추 측만증, 성장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타겟으로 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송도를 선택한 것 같아요. 송도에서도 일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딴 데서? 아예 없어요. 정보가 있어야지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찾아보셨어요? 학군 이런 것도 좀 조사를 많이 했고요. 초등학교가 있는지 중학교가 있는지 서칭을 많이 했고 주변에 키즈 필라테스를 하는 데가 중점적으로 있는지를 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키즈 필라테스 하면은 기구보다는 소도구 필라테스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나는 무조건 100% 기구 필라테스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필라모트는 키즈 필라테스를 할 때 기구 필라테스 운동을 한다라는 거를 모토로 두고 한 것 같아요. 자체 제작 기구를 사용하는 곳은 처음이시란 말이에요. 어떠한 이유로 이거를 개발을 했고 써보니 어떤지. 제가 예전에 체인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대표님께서 기구 만드는 사장님과 이제 어떻게 연이 닿으셔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키즈 필라테스 기구를 만들고 싶은데 자문이 필요하다. 저랑 대표님이랑 그 사장님과 같이 미팅을 하면서 조율하면서 개발하는 식으로 기구를 만들게 되었고 만든 이유는 성인 기구로 수업을 하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리포머도 맨날 패드 같은 거 대고 하고 아이들이 과연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성을 우선으로 두고 최대한 다양하게 운동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개발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키에 따라 조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키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용을 해보니 어디까지 가능해요? 콤비 리포머 같은 경우에는 140대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성인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기구까지 여기 구비를 하고 네. 계시는 거. 네. 얼마나 작은 애들까지 할 수 있어요? 6살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거의 120? 저희 거의 약간 반만한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게 풋박 지지면 조금 더 아예 뭔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떤 부분들을 선생님이 제일 보고 계세요? 아이들 수업하면서 가장 느끼는 건 어머님들이 잘못된 정보를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거북목이면 턱 당겨야 된다. 어깨를 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세시기 때문에 어깨 말린 친구들 보면은 엄마가 어깨 펴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런 식으로 펴버려요. 가슴만 내밀어서 만들어내는 느낌? 그래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업을 할 때 네이버 밴드랑 영상 관리를 하거든요. 수업 영상을 타임랩스로 다 촬영을 해서 다 보내드려요. 일일이 설명 다 적어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수업을 한 뒤에 3분에서 5분 정도 꼭 아이랑 상담을 하고 끝내요. 수업 일지가 있는데 느낀 점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음에도 이런 거 했었지.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보통 관람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오히려 어머님들이 나가시거든요. 그럼 엄마는 무슨 수업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밴드에도 다 올려드려요. 오늘 무슨 수업했고 숙제 뭐 내드렸고 뭐가 문제였고 학부모님은 오실 수 있을 땐 최대한 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상담을 먼저 권해드려요. 수업 끝난 뒤에는 아이나 학부모님과 무조건 상담을 하는 걸 필수로 하고 있어요. 선생님만의 시스템이 딱 잡혀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제가 학부모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는 없지만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성인분들도 다 요즘 밴드 관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밴드 관리랑 영상 관리는 지금도 당일날 다 보내드려요. 그거 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신뢰성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를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키즈 특화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키즈 필라테스 기구 있는 거 너무 좋지만 기구만 있으면 뭐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가 느꼈을 때 이래서 이 아이가 좋아졌구나, 이게 안 좋았구나를 어머님도 파악해야 생활에서도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와 학부모 각자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이 아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심리, 아동에 대한 발달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따로 공부하신 게 있으세요? 최대한 서칭을 해서 아동 발달에 관한 책 그리고 논문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봤어요.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랑 여태까지 수업했던 아이들의 통계를 내서 보통 아이들은 어떤지 이 나이 때는 어떤지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책이 있어요? 저기 감각통학책이라고 있는데 제가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는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은 어떤 자극, 소근육이라든지 대근육이라든지 감각 발달에는 어떤 게 있는지 반사작용이라든지 아이를 수업하면서 그걸 맞춰서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책으로. 발달장애인 아이들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조금 자극을 주려고 하고 제한을 두기보다는 그 아이의 움직임, 만약에 잘못된 움직임이어도 그게 또 동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퀀스가 하나하나씩 늘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수업을 해주고 싶고 아동 쪽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특수 쪽으로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50분 수업을 하게 되나요? 프로그램이 30분, 40분, 50분이 있어요. 초반에는 30분 프로그램을 조금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제 어머님들이 저 40분 늘릴게요. 저 50분으로 늘릴게요. 이러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30분으로 가볍게 아이랑 이런 거 조금 더 진단해보고 40분을 했을 때 조금 더 딥하게 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30분 수업인 경우에는 30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고 체크를 하고 쓴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밴드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기 싫은 날은 없어요? 있지만 네. 내가 안 하면 아이가 안 좋아진다 라는 생각으로 엄마가 된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계시네요. 아이이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아이였을 때는 혹시 운동을 했나요? 줄넘기 하루에 1000번?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요? 키 큰 운동이 그때 줄넘기밖에 없었잖아요. 엄마가 키 크려면 줄넘기 해야 돼. 근데 안 컸어요. 무릎에 성장침 맞고 했는데도 지금 158, 9예요. 오히려 지금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때는 그런 운동도 없었어.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자라는 느낌으로 하다 보면 애들 진짜요? 이러면 또 그게 또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아이들의 고민이 뭐가 많아요? 측만. 측만.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게 평발. 제가 저기 따로 구비를 해놓은 저기 발 아치 찍는 거거든요. 발 모양을 찍어서 어머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평발이 구조적이랑 기능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계속 하면서 느낀 건데 어쨌든 지면에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발부터 어느 정도 애가 인지를 해야 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평발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적인 게 깔창은 의존성이 생겨버리잖아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근육들
것들은 말 그대로 죽잖아요. 인지를 했을 때 이게 뭐지? 이 느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진단을 할 수 없지만 깔창 같은 경우에는 빼고 있을 때 아이의 발을 한번 관찰을 해주세요 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움직임을 했을 때 효과가 있으시면은 깔창은 권유를 막 그렇게 드리고 싶진 않다라고는 조금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강직성 평발인 같은 경우는 착용을 해야 하지만 유연성 평발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발을 계속 양쪽으로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이고 하면서 발의 모양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병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이어트도 없어요? 다이어트 있어요. 소화비만. 소화비만인 경우는 체지방률이 올라가면 2차 성징과도 관련이 있지만 호르몬 자체가 불균형이 생기면서 성도숙증 이런 걸로 연결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필라테스를 한다는 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만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특징이 생각보다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단당류, 음료수 그런 것부터 불균형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양부터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 다 맞벌이시기 때문에 식단 도시락을 좀 더 권해서 쉽게 접근하게끔 한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선생님이 확장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확장 생각은 많이 없고요. 코어라인 기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기구 하나만 추가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키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관심이 지금은 아예 없고요. 약간 원데이 같은 느낌인데 평발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고 타겟을 하나 딱 잡아서 할 생각이에요. 직원 선생님들을 두고 확장하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제 그거를 다 수용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라모트 내 색깔로 무조건 가져가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키즈는 단독으로 제가 할 거고요. 번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센터를 하나 아예 해볼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소통이 어려운 친구들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수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애들이 이렇게 집중 못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흐트러질 때. 그럴 때는 제가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거든요. 기다려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바뀌어요. 하지마 이런 거는 전 웬만한 부정적인 단어 절대 안 쓰고 잘못 동작을 하면 근데 그것보단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난 잘못하지 않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신나서 운동해요. 잘한다 하면 오히려 다 잘하는데 뭘 잘하는지 설명을 해줘요. 엉덩이 올리는 거 너무 잘했다. 양쪽 똑같이 했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어머님들 말씀하신 게 필라테스를 되게 가고 싶어 해요 라고 해요. 너무 아파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왜 아픈지 설명을 해줘요. 다음에 안 아프려면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하면 애들이 또 연습을 또 해와요. 왜 아프기 싫으니까. 그럼 보통 주 몇 회 정도 하게 돼요? 학원 스케줄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최대 2회는 권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은 1, 2, 1, 2 이런 식으로 주 1회에다가 2회에다 격주로 그래서 제가 그 밴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주 못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생겨요. 동생이 있거나 언니가 있으면 언니나 동생 알려줘? 선생님이 되는 거야. 애기들이 조금 더 내가 가르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원래 센터 계정이 있었는데 활성화를 시켜두지 않았고요. 블로그만 지금 활성화를 좀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에너지를 쏟을 딱 정한 것 같아요. 내가 송도에서 자리 잡으려면 블로그를 무조건 해야겠다. 반응을 보고 나는 마케팅을 할 때 블로그를 위주로 해야 효과가 있다. 인스타 보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저는 광고 업체를 아예 안 쓰거든요. 네이버 리뷰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같이 찍은 사진, 수업 사진을 무조건 올려서 그렇게 해서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예 얼굴을 살짝 가리고 찍은 사진이나 그런 거 다 올리는 걸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도 GIF인가? 문자일처럼 돼 있는 걸로만 올려요. 왜냐면 영상은 안 눌러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짧은 걸로 위주로 올리고 사진 같은 것도 다른 사진 아예 안 올려요. 제가 한 사진만 올려요. 제 블로그 보시면 다 제가 찍은 사진만 올라가 있어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있고 또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거를 다 잘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이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나 같아도 너무 길거나 이러면 안 볼 수도 있겠다. 한인점처럼 이렇게 딱 강사님들은 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영상을 봐야 되니까 클릭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 분들을 상대로 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누르질 않아요. 타겟층으로 보이려면 짧고 굵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도 한번 다 적고 다 줄여요. 다 줄이고 맞춤법 검사기도 한 번씩 돌리고 움짤 같은 것도 한 2-3개 정도는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로 눈을 딱 끌고 나머지 그냥 읽을 수 있도록 맞춘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 이걸 목표로 하세요? 아니면 평일에는 다 올리고 있어요. 주말에는 저도 이제 쉬어야 그 다음에 수업을 또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출근한 날에는 무조건 다 올려요. 월화수목금 다 올려요. 1일 1 포스팅.
그럼 포스팅의 주제는 어떻게 떠올릴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하려면 주제가 고갈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수업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위주로 좀 올려야겠다. 키워드 마스터 프로그램도 이용해서 다 서칭해보고 이런 거 궁금하겠다. 아니면 어머님들이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블로그 적어야겠다. 그냥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나 이런 밴드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소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오픈한 뒤에 몸살이 한 번 났었어요. 설날 동안 계속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또 느낀 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그래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팠을 때도 계속 센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애들 해줘야 되는데 쉬면 안 되는데 그때 또 밴드 같은 거 보시게끔 한 번 더 올리고 제가 없어도 어머님이 아이를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중요한 거고 솔직히 일주일에 2번 저 못 만나잖아요. 나머지 다 엄마랑 아빠랑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후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비포 앤 애프터가 되게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케이스를 모으고 있는데 교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유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런 관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질의응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대답을 못하면 한 번 더 제가 얘기해주고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바꿔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시퀀스를 만들어주는 느낌? 아 맞다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해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선생님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관리라고 하는 건 여기 있을 때 이제 애들 하는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퀀스 짜면 조금 운동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웨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변 분들 걱정 많이 하세요. 가족분들도 그러다 죽는다 이러는데 솔직히 이 일 자체가 제 라이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 가면 그냥 늘어져 있어요. 여기는 딱 내가 일하고 강사 김치현을 있을 수 있는 공간, 집에는 그냥 인간 김치현을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분리를 해서 오히려 여기 있을 때 되게 활기차요. 근데 집 가면 이렇게 기절하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오히려 더 행복해요.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키즈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한테 조금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워크숍을 한번 진행했을 때 다 질문이 아 키즈 어떻게 수업해야 되고 어떻게 시퀀스 짜야 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딱 시퀀스를 짤 때 그 한 가지만 생각해요. 아이들의 모든 움직임을 동작으로 만들자. 푸더크를 할 때도 무릎을 막 이렇게 모으거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동작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고쳐주면서 그게 또 시퀀스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시퀀스를 짜기보다는 아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입을 시키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움직임이 저한테 동작이 된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제 시퀀스가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시범을 얼마나 잘 안 보여줘요. 아이를 먼저 시켜보고 허리 들어볼까라고 먼저 지시를 하면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맞춰줘요. 스완 이런 동작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만약에 아이가 허리를 평소에 이렇게 집어넣는 느낌이다 그러면 한번 배를 내밀어 볼까? 이렇게 배를 내밀면서 이렇게 골반이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거나 제 손을 대서 선생님 밀어봐요. 툭! 이러면 이게 바른 허리 상태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연결성이 굉장히 필라테스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작들이 필라테스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애들이 맞추는 느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정력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잘못한 움직임을 통해서 동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준비자세로 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준비해서 밀고 준비해서 밀고 근데 바른 것부터 맞춰주면 애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조금 안 맞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조금 더 이용하려고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은 되게 만족도가 높아 보이시는데 아이들도 만족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보여주세요. 이게 애들이 사인즈인데 지금 하트가 뿅뿅뿅뿅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저랑 조금 적응 시기. 근데 이때부터 스마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트 뿅뿅 나오고 이거 자체가 아이 성장 기록인 거죠. 진짜 아이들이 육아일기를 쓰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 기록이고 선생님들이 조금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향 분석지부터 상담 이런 거 다 패드로 하고 있어요. 밴드도 패드로 해서 드리고 있고 뭔가 키즈 회원님들 재등록 100% 성공하는 방법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저만의 그 프로그램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좀 즐거워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쫄래쫄래 가서 오늘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대화도 늘어나고 3명이서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을 계속 하는 느낌? 일부분이 된 느낌이 좀 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재등록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저 다음에 40분을 늘릴게요. 이런 식으로 더 먼저 어머님들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 따로 세이즈를 하지 않거든요. 보통 다 그러잖아요. 10회 전이면 뭐 8회부터 선생님 재등록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보다는 말을 할 때도 저희가 2회 정도 남으셨는데 만약에 등록 안 하시게 되면 제가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수업을 해야 해서 혹시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의도성이 조금 괜찮은 느낌? 더 서로서로 편안한 거. 저도 딱 마무리해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필라테스를 왜 시작하신 거예요? 초반엔 단순하게 친구가 추천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배울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케이스가 많이 생기면서 색깔이 점점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1대1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거의 한 달에 170개 넘게 하는 것 같았어요. 3년차 때까지. 그만큼 선생님이 데이터를 초반에 빨리 모으셨구나. 또 애들이 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게 또 하다 보니까 난 오래 일하고 나만의 색깔을 가지려면 키즈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기구 그런 관련된 게 왔고 이게 하나하나씩 쌓인 거야. 우와. 이거 되려면 송도로 와야겠다. 송도에서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하려면 또 이렇게 사업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교과서 같아요, 교과서. 근데 저 정말 힘들었어요. 막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되면 되게 하라 느낌으로 거의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행복해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필라테스란? 필라테스란 내가 못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운동? 제가 뭐 아이들의 엄마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길잡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존재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송도의 필라모트에서 김채영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